예,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. 오늘 뭐 오전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도교육청이 관리 감독해야 할 대상이 참 많습니다. 유형도 다양하고요. 네. 사학법인, 뭐 공립학교, 그 유치원은 또 좀 또 법인과 좀 다르고. 근데 여기에 대해 더해서 저는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. 예. 공익법인은 아시는 것처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고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에게 그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을 이제 위임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.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. 자, 그런데 이제 그 각 교육청은 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공익법인에 관련된 내규나 업무 편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 표에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시도교육청마다 이렇게 첨표 좀 달라요. 상당히 좀 어떤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 기준이 없거나 아니면 매뉴얼이 없는 것도 있고,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는데 아마 10년 정도 지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. 인천 교육감님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. 즉 좀 넘겨주십시오. 근데 이제 법률에서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 취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. 오히려. 그런데 이제 그 위임된 내규나 이 편람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이게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. 법보다 아주 완화되어 있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. 서울시 사례를 저기 보고 있습니다.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3개 시도 교육감님께서는 공익법인 관련 법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내규나 지침 편람과의 이 충돌 아니면 그 완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보완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 전국에 한 3,100개가 넘는 공익법인이 시도교육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. 서울시 교육청은 한 1,000개쯤 돼요. 1,000개쯤 되고 이 중에서 자산 규모가 200억이 넘는 곳도 쉬운 2곳이나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팀이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1팀, 2팀에서 12명의 인원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5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82곳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. 산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한 60년 정도는 돼야 공익법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스캔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. 그러면 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 자, 이 점에 대해서 그 세계 시도 교육감께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서 실제로 그 공익법인이 공공성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 국감까지 한번 그 개선 대책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 보게 됐냐면 정수장학회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. 실제로 정수장학회는 서울시가 2005년도에 감사를 한번 하고 2012년에는 일반 실태조사를 한 게 전부입니다. 그 이후에는 뭐 어떤 조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7년도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과거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, 그렇습니다. 또 2012년도에 그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적으로 소위 이제 강탈한 것이 맞다. 그러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. 예.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쭙겠습니다. 그 2012년도에 이런 판단이 나왔을 때 서울시 교육청은 설립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? 저희는 사실 사법부 판단을 좀 기다린 면이 있습니다. 예. 예. 2012년도에 분명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맞다라고 했고, 다만 그 소를 제기한 그 반환 소송의 주체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취득의 불법성은 인정을 한 거예요. 그러면 그것을 인지한 때로부터 이 취득 설립의 불법성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당연히 저는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검토를 해주시고요. 두 번째로 방송법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겁니다만
지금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 신문과 방송을 소위 겸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아시는 것처럼 부산일보의 100%, 문화방송 MBC의 30%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명백하게 겸업 금지인데 이 겸업 금지 상태에 대해서 관리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불법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적 있습니까? 예, 저희가 지금 검토된 걸로 보면 이제 그 방송법 설립 당시에는 소유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2012년 방통위에서 그 주식 보유 개정 등 더하는 소급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판단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. 소급을 못 한다라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방송법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한 법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법 위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법 위반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나 행정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또 하나는 실제 이런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로부터 연간 한 10억 원 정도, 그리고 MBC로부터는 30억 원 정도를 기부를 받습니다. 기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가 않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. 지금 K 미르 스포츠 미르 재단 아시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K 스포츠 재단은 지금 당사자들이 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.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법인이 사유화된 사례들을 아마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. 현대사회연구소, 지금은 미래한국재단이라는 겁니다. 그건 나중에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감독 당국에 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이고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요청드린 건들을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